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8가지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 들어가셔서 이 자료 다운받고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의 8가지 품사, 우리는 이거를 8품사라고 그냥 쉽게 말하는데요. 일단 이 품사가 뭐냐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 공통된 성질을 지닌 낱말끼리 모아놓은 낱말의 갈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품사가 뭐냐면 그냥 어떤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대표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하나의 품사라는 겁니다. 일단 품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게 품사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보시면 일단 품사는 8가지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각각 개념을 보면은 먼저 명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지칭할 수 있는 거, 이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명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그 화면, 아니면 이 옷, 그리고 이런 폴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핸드폰들 다 눈에 보이고 이름도 있죠. 이런 게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름이 있는, 우리가 또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이것도 명사고, 그리고 화학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걸, 보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아이, 여자 아이, 남자 아이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다 명사. 그리고 컴퓨터도 명사고, 책도 명사고, 이런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가 뭐냐 하면은 얘도 하나의 명사예요. 명사인데 앞에 대가 붙었죠. 이 대가 큰 대가 아니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예요. 그래서 어떤 걸 대신해 주냐 하면은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한지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프다, 뭘 하고 싶다 라는 걸 표현할 때 한지환은 배가 고파요, 한지환은 컴퓨터가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저는 배고파요, 나는 배고파, 나 컴퓨터 하고 싶어, 저는 컴퓨터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 대신에 나, 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나, 저 이런 게 대명사인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철수나 영희가 있어요. 제가 철수나 영희를 부를 때 이름 말고 야, 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물건들, 얘는 폴더죠. 또 얘는 종이죠. 이 종이나 폴더라는 이름 대신에 이거라고 우리는 지칭도 하잖아요. 이러한 말 이것도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나, he, 그, she, 그녀, it, 이것, they, 그들, this, 이것, that, 그것, 그리고 who, what, 누구, 무엇 이런 게 있는데 who,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누구냐라고 모를 때 who를 쓰고, 또 what, 그 물건이 어떤 건지 뭔지 모를 때 what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he, she 이런 식으로 쓰고 물건한테는 it 이걸 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동물들한테는 어떻게 지칭할까요? 동물은 일단 사람이 아니니까 it 이러고 지칭을 하는데 it은 뭔가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성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아이면은 그냥 he라고, 여자 아이면 she라고 이렇게 동물한테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한테 it, this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세요? 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누구세요? 라고 할 때 who is it? 이런 식으로 it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 요즘에는 집에 전화기가 많이 사라지고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직접 하지만 옛날에는 집으로 전화한 다음에 저 누군데요? 철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친구를 바꿔주셨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영어를 표현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데요 할 때 I am 재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this is 재환 이렇게 저를 표현할 때 this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인데 I가 아니라 this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도 it이나 this를 사용을 하고 또 동물한테도 he나 she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한다는 거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그 다음엔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움직일 동해서 뭔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를 서술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행동을 서술한다. 서술이란 말도 좀 약간 어렵긴 한데 뭔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뛴다, 간다, 쓴다, 먹는다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o, 가다, run, 뛰다, know, 알고 있다, 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다, speak, 말하다 이런 식의 단어가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있는데요.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네, 어떤 걸 꾸며주냐 하면은 얘는 명사를 꾸며줘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아니면은 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식으로 네, 꾸며주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회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옷은 옷인데 회색 옷. 네, 이 회색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폴더, 이 검은색 폴더죠. 폴더긴 폴더인데 검은색 폴더. 종이는 종인데 하얀색 종이.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old, 늙은, 네, 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오래된 옷,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good, 좋은, pretty, 예쁜, happy, 행복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는 말이 형용사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사인데요. 부사도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이고 부가적인 말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부사도 꾸며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사는 일단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말 이 부사가 사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 하면은 always, 항상, 나는 밥을 먹어요. 나는 항상 밥을 먹어요. 이 항상. 그리고 usually, 보통, 뭐 대개, 나는 주로 뭘 해요. 나는 뭘 해요. 주로 뭘 해요. 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가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here, 여기에. 네, 이 폴더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할 때 말을 할 때 뭔가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예요. 그런 성분이죠. 그런데 문법 규칙에 있어서는 부사라서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부사라서 문장 규칙을 봤을 땐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규칙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지켜져야 하죠. 그런데 이런 언어를 위한 문법 규칙은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의미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규칙이 맞지만 의미적으로 말이 통하지는 않을 때 그럼 이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네, 약간 규칙이지만 때에 따라서 네, 규칙이 어겨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데요. 전치사는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철수와 함께 학교를 간다. 아니면 걸어서 학교를 간다. 차를 타고 학교를 간다. 네, 학교에 가지만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말들, 네, 좀 더 자세한 설명들. 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폴더가 제 손 위에 있다 하면은 This folder is on my han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 폴더 박스 안에 있다면 in the box, 박스 아래에 있다면 under the bo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전치사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데요. 접속사는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건데 어떤 걸 연결해주냐 하면은 단어와 단어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강과 파랑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빨강과 파랑 하면서 말을 이어주잖아요. 여기서 과, 영어에서는 and라고 표현을 합니다. and. 이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또 빨강 또는 파랑 할 때는 또는, 이건 or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이 문장 두 개를 자연스럽게 이어줬을 때 우리는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이거를 때문에를 becau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종류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하지만, or, 또는, 그리고 because, 때문에, 그리고 when,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네, 단어들이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탄사, 감탄사가 제일 쉬워요.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게 감탄사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오, 알라스, 브라보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밥을 맛있는 걸 먹을 때 먹고 나서 맛있다, 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와 맛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감탄사는 주로 맨 앞에 온다는 거.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품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명사는 뭐였지? 대명사 뭐지? 이건 동사지? 이건 형용사지? 이런 식으로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명사구나 이게 형용사구나 하면서 딱 느낌이 오실 건데 이렇게 그냥 감각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명사에 뭐가 있고 형용사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네,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네, 어느 정도 감각만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프리제로 쉘의 글로도 다 풀어 놨어요. 그거를 보시고 복습을 하셔도 되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